How far back do these traumas link to? They say it's an approximate 7 generations. 7? Oh my gosh. And there's a possibility that it might be 14 based What? on some newer studies. Oh my, I know. until you break the cycle, it goes back 7 to 14 generations? Yeah, and it's, when I... So all the traumas from like 300 years ago then Yeah, are passed down to me. yeah. Oh my gosh.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트라우마가 7세대 거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 최근에 나온 연구로는 14세대까지 내려온다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 첫사랑을 막 생긴 거야. 그래서 막 짝사랑을 하다가 결국 고백을 했어. 근데 차였어 만약에. 그래서 막 너무 우울하셨어. 막 삶이. 삶 자체가 막 우울하시고 힘드셨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거절당하기 두려워서 뭐 아무런 시도도 안 해본다든지, 혹은 거절당하면 그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나서 막 미친다든지 막 그럴 수 있겠죠. 이걸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지인이 한 명 생각나는데, 그분은 평소에는 보통과 다를 바 없는 그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항상 연애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남자들끼리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냥 잘 지냈는데, 여자들과는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항상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사람은 저랑 같은 어떤 집단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은 자신이 자만추예요. 자만추. 그러니까 뭐죠 자만추가?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그러니까 자기는 뭐 소개받는다든지 뭐 선을 본다든지 뭐 이런 건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항상 같은 집단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딱 접근하게 된 거죠. 항상 자기 잘해주는 거죠. 항상 뭐 옆에서 붙어 다니고 커피도 사주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는 이제 나름의 사랑을 키워갔는데, 결국에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같은 집단에 있고 자기는 집단 안에서 사랑을 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자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집단 밖에서 여자들은 뭐 다른 생활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막 욕을 하고 막 그 여자가 어땠느니 저땠느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자기도 그때는 이렇게 받아주더니 뭐 어떻게 됐느니 막 쌍욕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렇게 했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자주 벌어졌어요. 여러 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여기 이 내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 여기 있는 이 집단의 여자들이 문제야, 여기는 참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항상 말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네 생각일 뿐이라고. 그 사람은 너한테 사랑을 준 것도 아니고 네가 사랑을 느낀 거고 네가 고백해서 안 된 건데 왜 그렇게 상대방을 욕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 그건 너네들이 몰라서 그렇다, 걔네는 항상 나한테 여지를 줬다, 어장관리다,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그것도 참 옛날 일인데, 최근에 그쪽에 있는 지인분과 얘기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새 어떻게 지내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어제도 누구한테 접근했는데 안 돼가지고 뭐 욕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우리 단체 카톡방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똑같다는 거죠. 그게 거의 6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뭐 위에서부터 내려왔든 아닌지 몰라도 결국엔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고 자신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자기한테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자기가 변할 수 있었겠죠. 근데 자기한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게 남 탓이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트라우마를 우리가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운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어 기제를 만들게 되죠. 그분도 비슷하겠죠. 거절당하기 싫고 충분히 고백하고 거절하고 이런 일은 벌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너무 그걸 감정적이게 받아들이고 너무 그걸 비참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고백하고 차였다는 게 정말 비참하게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계속 남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너무 강해진 방어기제, 그리고 이거는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바뀝니다. 아까 그분도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뭐 세상에 여자는 많고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그분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뭐 욕하고 나쁜 말까지 정말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를 우리가 인정하고 내 안에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등감 속에 있을 때는 열등감을 볼 수가 없듯이, 우리가 어떤 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게 나라고 느끼고 그게 나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성격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됐을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엄청 강한 생각, 어떤 방어기제 이런 걸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고는 점점 강해지고 점점 내 안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트라우마나 아픔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라우마 전문가이자 치료사인 메리어 부케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Well, the first thing is that we have to befriend our bodies. We have to actually engage in a relationship with our bodies and really tune in. Most of us don't actually take the moments throughout the day to say, how's my body feeling right now? Where do I feel the tension? Where am I experiencing in my body
this external situation, right? And if we can actually train ourselves to just do body scans, for starters, right? There's so many things that we can do, but for starters, just scanning how we feel in our bodies from head to toe, and just getting a sense of how our body is taking in our environments, that's already a really good setup for understanding ourselves better. So if someone has experienced a level of trauma, but they have no clue if they've actually got a lot of trauma, a little trauma, or somewhere in between, how can they do a trauma assessment within their body scan to know, oh, this is actually a big thing that I need to address right away, or this is more minor, but I still need to address it? How can they scan? Well, you know, it's actually much simpler than what one might imagine, because people can actually just remember, right? Remember what they actually do remember, and then simultaneously try and gauge what's happening in their bodies as they're remembering. As they're thinking of the story and the scenario. Exactly. Are you feeling tightness in your chest or your throat? Or are you clenching up? Or are you sweating? Yeah. Right? It's like, what are these symptoms? Yeah. And typically, some of those symptoms correlate with how the nervous system is actually internalizing the story. We typically get a knot in our stomach, for example, right? But that's really our nervous system actually shutting down specific functions of the gastrointestinal tract. Really? Because we actually don't need that for survival in a moment where we're in survival mode. So if we feel a knot in our stomach, it's almost like we're in fight or flight mode. Exactly. Just thinking about a story for 30 seconds or a couple of minutes from something that happened 10, 20, 30 years ago. That's fascinating. So something that happened that long ago can continue to harm and hurt you decades in the future until we learn to heal it. Exactly. It continues to live in the body. It can metabolize in the body then as chronic illness when it goes on unaddressed. And of course, one of the biggest risks and repercussions of it going on unaddressed, many times because we just don't know that it's there or that it's something that needs to be addressed. But what can happen is also the possibility of transmission into the next generation. So there's a lot of consequence. 그녀는 자신과 친구가 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우리 몸에 새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피하는 것만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계속 물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느껴지는 감정을 마주해봐야 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라도 그 고통에 대한 생각을 해서 그때 몸에서 올라오는 반응을 내 몸으로 느껴보고 트라우마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Step 2 is relaxation. Step 2 is actually going into any kind of practice you choose, right? But it can be breath work, it can be meditation, it can be Tai Chi, it can be yoga, it can be so many that can actually help your body to release some of that tension. Interesting. And so what we're doing in that very moment is that we're, of course, recognizing that there's a pain that has been there, that has been emotional, that has now a physical manifestation, and that we're also integrating a relaxation, a body relaxation practice to help release that tension, help absolve that tension from the body. If we never release it, what happens? It becomes disease. Wow. So emotional memories turn into physical pain and eventually disease in some way. Many of the metabolic conditions that we know about, diabetes, for example, cardiac conditions, a lot of those can be mapped back to stressors in life. And there's a lot of studies that have been done around even autoimmune conditions being very deeply connected to stressors and to trauma. And more recently, there's some studies that also have some correlates to certain cancers. So when we start thinking about what the body is telling us, the body when it's in that state of disease is telling us, I don't feel well because I'm not being taken care of emotionally. And that, you know, it is usually like the clue for us to say, oh, I need to slow down, when we needed to slow down probably 15, 20 years ago. Right. 그렇게 인지하게 된 트라우마를 우리가 각자의 수련법을 통해서 해결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호흡운동, 명상, 요가, 타이치 등 실질적인 해결법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연습법들이 실제로 우리 트라우마를 없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우리 신경계에 새겨져 있고 그것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그걸 병처럼 계속 가지게 있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실제로 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걸 직접 마주하고 우리가 그 느낌을 느끼면서 똑같이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실제로 그 트라우마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없어지면 우리 성격이 바뀌고 잠재의식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트라우마로 만들어졌던 생각들, 스트레스로 만들어졌던 우리의 이고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호흡 훈련, 명상인 거죠. 아까 말했던 그분도 이런 것들을 참 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 안에 있던 어떤 나의 잘못된 부분,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일 갖고 상처받지 않아, 내가 방어기제를 만들고 이거를 더 강하게 만들고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느끼고 그때 물켜지는 불쾌함 막 화내고 표출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직접 느껴보면서 호흡으로 컨트롤한다든지 그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호흡에만 집중한다든지 하는 호흡 운동, 명상을 통해서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1분 1호흡 챌린지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 채널에 올려져 있는 다른 가이드를 해주셔도 좋으니까 일단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직접 자신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없애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